안녕하세요, 달입니다. 현재 한반도 직화를 예고를 하던 화이트 레빗 1408의 카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화이트 레빗 1408 서비스 카드가 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비스 카드의 내용도 물론 한반도의 직화와 대한민국 인구의 대량 살상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쟁 날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겉으로는 한반도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휴전선 땅굴에 북한군 대규모 병력을 이동을 시켜놓고 NWOG의 남침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령만 내려진다면 그들은 단시간 안에 서울과 부산으로 통하는 땅굴로 나와서 3일 안에 한반도를 적화를 시키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을 하지만 국제 정세상 제주도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주도마저 적화가 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제주도만은 그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현재 제주도 피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해외에 피난을 하면 어떤가 물어보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하던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던, 또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경제생활과 가족들의 행복과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게 되면 무국적자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그쪽 나라 사람들의 약탈과 공격과 살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해외로 가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자국민들도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외국인들을 돌볼 겨를조차 없겠죠. 현재 제주도는 여러 가지 사정상 관광을 올 수가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물가가 비싸고 여행비가 비싸고 음식비가 비싸고 숙박비가 비싸서 동남아와 일본보다 더 비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저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향하는 배편이 끊기고 있습니다. 인천발 또는 부산발 배편은 이미 끊겼으며 여수발 제주도행 여객선도 곧 끊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늘 말을 하고 있지만 의료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저희는 총선을 고의적으로 망침으로써 야당에게 탄핵의 빌미를 주고, 그리고 정제 사항을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국민들이 참지를 못하고 국회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청원을 거의 60만 명 이상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100만 내지 200만을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죠. 여기에 따라서 7월 달이 되면 음모론 카드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모종의 어떤 사건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종의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 발의, IMF, 아니면 그동안 음모론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군용기 추락이나 지하철 테러, 그리고 국민들의 데모를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민심에 불을 지피는 것이 IMF죠. 현재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PF 대출이라든가 외환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죠. IMF가 오면 모든 국민들의 생활이 실제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만약에 윤석열 탄핵 발의가 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탄핵에 불을 지피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다시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은 의료 사태를 고의적으로 일으켰으며,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일으킴으로써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인가는 제 블로그 글에서 누누이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봉쇄를 시키기 위해서죠. 왜 2차 한국전쟁 전 대한민국을 봉쇄를 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엄령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예측을 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실제 계엄령이 선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계엄령으로 가는 수순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들의 거주 이동에 자유가 제한이 되고 도시는 봉쇄가 되겠죠. 그리고 육로, 항로, 배편이 끊기게 되겠죠.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고, 특히 제주도로 가는 길은 제주도민이 아닌 이상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7월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에 앞서서 피난을 오실 분들은 속히 피난을 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북한과 싸워야죠. 그런데 지금 NWOG가 남과 북의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이용을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성률은 거의 99% 이상이 북한 쪽으로 기울어졌죠. 개죽음은 사실상 피하겠죠. 손자가 36개를 만들었지만 36개에서 최고의 수가 사실은 주력량이죠. 왜 주력량이냐 하면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잠시 도피를 해서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실력을 쌓아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가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대장정을 통해서 모택동이 했던 전략이죠. 물론 NWOG가 장개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우려를 해서 꼭두각시로 활용할 수 있는 모택동의 등을 밀어준 것이죠. 역사는 되풀이 되지만 옛날 그 형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6.25 전쟁을 NWOG가 일으켰듯이 2차 한국전쟁도 NWOG가 일으키고, 그리고 한반도를 북한에게 넘겨주어서 적화 통일을 시킴으로써 향후 북한이 군사력 3위,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흡수를 해서 미국을 침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준다는 것이죠.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블로그나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7,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길어지면은 9월 추수까지 갈 수는 있겠죠. 물론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